네, 안녕하세요. 크립토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김세영입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미국의 전략 자산이 될 것인가? 그 여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또 USDC 발행사인 서클이 기업 공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가상자산 이슈들과 함께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도 두 분과 함께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더프레임의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디파인드 랩스 조동현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알찬 이야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비트코인 컨퍼런스 진행이 되고 있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시선이 컨퍼런스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데 단순한 기술 전시회가 아니라 정책과 산업 그리고 금융이 결합된 쇼케이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이 종합적인 쇼케이스에서 네. 우리가 좀 특별하게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 비트코인 2025 매년 하는 컨퍼런스고요. 매년 이제 개최지를 바꿔서 하는데 올해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죠. 매년 한 번 하는 컨퍼런스고 사실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를 많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올해 컨퍼런스는 조금 망했습니다. 망 정도인가요? 네, 왜일까요? 굉장히 포인트가 많았어요. 사실 이제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도 비트코인 이 비축 법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에릭 트럼프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 또 나와서 얘기를 하기로 했고, 네.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나와서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나와서 얘기한 내용들이 사실 이제 좀 새로운 내용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5년 동안 비트코인 100만 개를 미국이 사게끔 하자 이런 내용의 법안인데 거의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그게 선택이 결국에 안 돼서 혹시 지워졌었던 법안이거든요. 근데 그런 만큼 뭔가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올해 코인 시장은 트럼프 가문이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비트코인 상승 폭풍이 몰려온다라고 확신 있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또 보시면은 밈코인 출시에서 폭등한 것도 여러분들 아실 테고 비트코인 채굴 업체도 설립을 한 상황입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트럼프 일가인데 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 트럼프 주니어의 말 상승 폭풍이 몰려온다. 이 말은 정말 사실 저 같은 투자자들이 들으면 너무 솔깃하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제 10년 길게 이제 본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사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급격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2024년도 이제 비트코인 ETF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관심도 받았고 가격도 상승했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 비트코인이 금융 자산으로 이제 인정받으면서 이제 증시와 굉장히 이제 엮여서 함께 좀 가는 경향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직 경기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떤 이슈가 하나 터질 때마다 사실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하실 때는 굉장히 좀 유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제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금융 어떤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으니 매수처가 굉장히 좀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의 굉장히 이제 큰 호재이고 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아직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은 금융 어떤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어떤 투자자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규제가 동반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의 상승은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미국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비축법 추진에 나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게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법안이 뭐 현실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무산이 된 건가요? 일단은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발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분이 이제 발의를 단독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발의를 동조해주는 공화당 의원은 사실 많아요. 그래서 발의까지는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르마를 타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비트코인 비축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그것을 비축하는 형태로는 우리가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공식 발언을 이미 올해 초에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실 이제 100만 개를 지금 5년에 걸쳐서 산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인데 네. 100만 개를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좀 창조적인 방법들은 많거든요. 이게 세금을 걷어서 사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지 다른 방법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가령 뭐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이 비트코인을 갖고 오면 국채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국채와 비트코인을 스왑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신선한 얘기가 나오기를 저도 좀 기대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 비트코인 2025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미진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부에서 이 비트코인을 앞으로 많이 사들인다라는 건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 일단 사는 건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게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조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미국은 왜 이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지 또 왜 전략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건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비트코인을 이제 비축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뒤에 있는 좀 기술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현재 기술의 어떤 변화 속에 있는 좀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뭐 전기 자동차가 출범하고 나서 뭐 로보택시가 뭐 나오기도 했고요. 네. 사실 인터넷의 사실 변화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우리가 글을 올리고 읽고 그냥 쓰고만 할 수 있었던 이 인터넷 시장도 사실 지금 읽고 쓰고 소유하는 형태로 좀 변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해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의 어떤 흐름, 그다음에 변화를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이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좀 중요성을 좀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또 미국이 포용해서 이제 먼저 어떤 선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과정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잘 해주셨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아까 설명을 하려다가 이제 넘어간 측면이 좀 있어서 네, 약간만 좋습니다. 조금 첨부를 해드리면 미국이랑 지금 중국이 관세 협상하고 있잖아요. 네. 관세 싸우고 있는데 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종국적으로 중국의 모든 산업에 대해서 이 시장을 개방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특히 금융산업 시장을 이렇게 개방하기를 원해요. 네. 지금 금융이 굉장히 닫혀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중국에서는 자기 돈이 있어도 다른 나라로 이송을 이렇게 전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개방하기를 원하는데 중국이 그 암호화폐를 안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은행망이 아니라 독자적인 망, 아까 조동현 대표님이 설명해 네. 주셨지만 블록체인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그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돈이 나가는 것을. 그래서 미국은 먼저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선점을 하고 네. 거기서 나오는 돈을 이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이게 사실 이제 업계에서 보고 있는 뷰고 그래서 사실 월가나 금융사에서도 연계해서 네. 결국에 이제 중국에 많이 쌓여 있는 거의 지금 저축률이 50%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중국에서 네. 그 많은 돈을 다 빨아먹겠다라는 아하.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아하,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뭐 트럼프 대통령 일가라든지 미국 네.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좀 주요한 변수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의 첨언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주제도 관련한 내용인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다. USD1은 뭘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의 가족은 정말 노골적으로 코인 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트럼프 일가 기업이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이 USD1인데요. 김 대표님,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USD1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말 그대로 네.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가 이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1달러의 가치를 추종하도록 설계가 된 그런 코인인데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달러 패권을 굉장히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USD1이 유명해진 건 스테이블 코인이라서가 아니라 이걸 발행하려고 하는 주체가 트럼프 일가이기 때문에 조금 유명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알트코인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조동현 대표님한테 설명 네. 들어보면 더 자세하게 네. 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USD1에 관련해서 조 대표님 좀 네.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네, USD1 자체는 예. 이제 트럼프 일가가 이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고 일단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발행사뿐만 아니라 이거를 누가 유통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USDC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코인베이스가 사실 유통을 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USDT 같은 경우는 이제 테더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코인들 자체는 뭐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제 아시아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그 사실 유통망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USD1 자체가 최근 이제 바이낸스라고 하는 글로벌에서 가장 큰 이제 거래소랑 이제 협약을 맺어서 현재 이걸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큰 거래소가 USD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사용하기 이제 시작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중앙화 거래소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탈중앙화 이제 거래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BNB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이제 이거를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신들의 인수대금으로 받았던 3조 원 가량 되는 자금을 이 USD1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USD1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관련한 법안 질문도 하나 더 드릴게요. 김 대표님,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이 있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법 제도화하는 거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지니어스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뭐 천재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법안이길래 이런 단어가 좀 붙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면 네. 천재 법안 이렇게 그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에 이게 약간 그 상원 의원들식 이게 약간 뭐랄까요 개그?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네네. 하면 이제 아재 개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문자 앞에 이거 어떻게 약자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네네. 사람들이 이게 기억하기 쉽게끔. 어, 그래서 이 지니어스 액트란 네. 실제 내용은 지니어스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래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이제 법적인 근거가 되는 부분들을 명시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지금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발행사를 누구까지로 허락할 것이냐, 은행만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테슬라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냐. 요거 하나랑 또 하나의 쟁점은 이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쟁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 상원에서 클로처 투표라고 해서 이 토론을 종결하는 투표가 이제 끝났고요. 절차가 끝났고 지금 이제 상원에서 표결을 한번 거치고 법안이 하원으로 건너가서 하원 통과가 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되면 이 법안이 발효가 된다. 이런 이제 타임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상되기로는 대략 한 8월 정도면 법안이 통과가 되고 법안 통과 이후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활성화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움직임을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 대표님께. 이렇게 USD1 생태계가 추가가 만약에 된다면은 아무래도 암호화폐 그 시장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알트코인의 불장, 뭐 상승장이 좀 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중화권 시장에서는 USD1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BNB 네트워크라는 이제 그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체인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론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USD1 자체가 사실 바이낸스가 이제 처음 이렇게 밀어주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좀 있고 사실 이것을 거래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예치하고 이걸 대출할 수 있는 이 디파이 상품들이 지금 굉장히 큰 주목을 좀 받고 있어서 네.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살짝 주춤하고 있는 이런 때에 좀 이슈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CEO를 만나보러 갈 텐데요. 오늘은 체인 어떤 건지 CEO 인사이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CEO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체인은 스케이트 체인인데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조 대표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스케이트 체인은 어떤 체인일까요? 네, 스케이트 체인 같은 경우는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어떤 체인하고 그러면 좀 유사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다뤘던 이제 하이퍼레인하고 굉장히 이제 유사한 프로젝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어떤 프로젝트가 하는 거는 특정 그 체인 위에 있는 자산을 다른 체인으로 이제 옮겨주는 이제 크로스 메시징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존 어떤 이런 그 프로젝트들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자산을 이동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차익 거래로 생기는 수익 자체를 다시 투자자 혹은 발행사들한테 돌려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한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얼마나 이것들이 좀 확장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이긴 합니다. 네, 스케이트 체인에 대한 조 대표님의 설명 들어봤고요. 저희 CEO 입을 통해서 더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 체인 CEO의 시다르트 랄완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Okay, so briefly introduce yourself and could you tell us what Skate Chain is all about? We'd love to hear what inspired you to start the project and what your main goals are. So I'm Siddharth, co-founder and CEO of Skate, and I'm super excited to first of all get this opportunity to address to all of you. But then, like for 2 years or so, like I had this like special connection with Korea where I was working in like Samsung R&D. I was working on like the Android smartphones eSIM module at that time, which was slowly coming up during 2018, 2019, that period. And then basically I joined a trading desk, which was one of the biggest OTC trading / market making shop in Southeast Asia. And with that was actively in the trenches playing in the DeFi and all that. And then, yeah, I think like once I felt like I have got good enough exposure. Like this whole project started off from the vision of whatever we were already doing for our institutional side. We wanted to sort of democratize access to it, make a retail facing product and sort of take forward our proficiency on the trading side of things. And that's where the whole Skate vision sort of emerged. We're building something novel, and for people to visualize what we are going for, I think you can think of traditional Web2 apps in the sense of apps like Instagram, X, Angry Birds, all of these. All these apps operate across both the Android smartphones, iPhones, like your Windows laptop, Mac, etc. But when we think of like Web3 app, they're sort of in their own siloed island. What Skate is trying to do is build like this novel infrastructure which can enable a single app to operate on all the blockchains at the same time. So you can basically interact with the same app on Solana with your Phantom wallet, the same app with the same state on like an EVM chain with MetaMask, etc. So that's a high level vision, and like we are sort of starting the whole journey with one of our flagship applications, which is our own Skate AMM, where you can have a single liquidity pool on all the blockchains. So super excited for everyone to sort of try that out. Okay, so what is your strategy for the Korean and Asian market? Are there any planned partnerships or activities in the region? Yeah, so for us, I think like most of our core team is based out of Singapore. So we like Southeast Asia and Korea, these are very important regions for us. Korea, as I mentioned, like I have like older connections from my Samsung days, lots of friends there. And we like everyone knows that like Koreans are like pretty active in DeFi also, and also in terms of actively trading across the whole asset class. So we're trying to basically start this whole journey with like a Skate AMM, which is like a DeFi product which enables like shared liquidity across all the blockchains. So like Korea definitely is a super important market for us to get feedback, try with our product, and just basically make it a part and parcel of their lives to sort of interact with different tokens across different blockchains, etc. We just want to be the liquidity layer of that. So basically anyone who wants to get in and out of these assets, we just want to make it like super smooth for all of them. Okay, so what are your thoughts on collaborating with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Yeah, I think like right now the real world asset space is getting super hot. So I do expect like across different ecosystems, there would be different traditional finance institutions issuing certain kinds of assets, bringing traditional finance instruments and tokenizing them in some way or the other. Like for Skate, we just want to be the liquidity layer for that. So we're already working with a lot of different asset issuers. Previously, we were handling a lot of on-chain liquidity for say Ondo, in helping them sort of scale their yield-bearing token USDY across different ecosystems. But similarly, like a lot of like liquidity staking tokens, a lot of I would say like basis yield products that are out there, a lot of like derivative products that are going to come on chain. We're talking with a lot of those people, and then whenever they want to basically make it accessible to like retail users through secondary market or something, we want to be basically that particular like liquidity module for them when they want to sort of like basically have amplifications and exponential growth across different ecosystems. Okay, so this would be the last question for today. Lastly, could you share Skate Chain's future vision with our Korean viewers? Yeah, so I think the next few months for us, the big focus would be on our flagship application. And like we just basically see that any particular token or a project team that wants to be on multiple blockchain ecosystems, like if you want to be on Solana, on Mantle, on Base, on Sui, all of these ecosystems at the same time, we are one of the most capital efficient liquidity ways for them to sort of expand and sort of express themselves in that way. So I think a big focus for us is sort of making Skate AMM super robust. Once that gets robust, then we basically are going to approach other segments of apps. Like our vision is basically if the Skate AMM goes well, then we can implement any app in a similar design pattern. So you can have like a game running on top of all the blockchains at the same time. You can have like a real world asset being accessibly traded across all the blockchains. Now you can basically just write it in a certain way and it runs on top of all the blockchains. So that's where I think the real value comes from what we are building here at Skate. 네, 스케이트 체인의 CEO와 인터뷰 좀 들어봤습니다. 웹3의 대중화의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을 하셨고요. 체인 간 확장성, 효율성, 저하 문제 해결이다라는 과제를 갖고 계십니다. 또 전통 금융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코멘트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스케이트 체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CEO 시다르트 랄와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주제와 함께 CEO 인사이트에서는 스케이트 체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시장이 약간은 좀 주춤하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좀 매주 함께 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략과 함께 이벤트들, 눈여겨볼 만한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매주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경제TV 유튜브 가시면요.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 꼭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고요.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투자 판단은 투자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